바둑왕전 승자 3회전입니다. 김지석 구단 대 김정현 5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승자 3회전에서 만난 두 기사, 속기에 굉장히 강한 스타일인데요. 네, 김지석 구단은 현재 한국 랭킹 2위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컨디션이 가장 좋은 기사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죠. 이에 맞서는 김정현 5단은 장고대국은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진 못하지만 속기에서만큼은 한국 바둑계에서 탑10 안에 든다는 선수입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사 모두 좀 길게 이끌고 가는 기풍이라기보다는 한바탕 싸우고 치열하게 버티는 그런 기풍이죠. 우선 두 기사 최대의 장점이 수읽기입니다. 그것도 빠르고 아주 날카로운 수읽기이기 때문에 중반 전투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중반 전투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지석 구단과 김정현 5단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승자 3회전입니다. 김지석 구단 얼마 전에 이 생애 첫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죠. LG배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김정현 5단 2014년 출란배 본선 레츠런 파크배 8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정현 5단의 흑번인데요. 아주 화려하고 치열한 기풍의 두 기사. 그러고 보니 오늘은 바둑계 꽃미남들의 대결이기도 하네요. 그렇네요. 두 기사 모두 전투에 능하고 수익기가 강하지만 세밀하게 기풍을 파고들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좀 더 공격적이고요. 네. 김정현 5단은 감각적인 바둑을 두죠. 김지석 구단 수읽기 하면 항상 이름이 나오는 기사가 김지석 구단인데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수읽기를 자랑하죠. 하지만 약간 착각이 있다는 것이 이 김지석 구단의 단점이었는데 네. 2014년에는 그것을 보완하면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한 3년 전만 해도 우스갯소리로 좀 무식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앞만 보고 달리는 기풍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역시 최정상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기풍으로는 조금 힘들고요. 김지석 구단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최근의 성적만 놓고 보면 한국 바둑계는 네. 박정환, 김지석, 투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2월에 결승, LG배 결승에서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격돌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많이 뒤처져 있지만 네. 최근의 김지석 구단은 예전의 김지석 구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런 만큼 좋은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김정현 5단은 굉장히 감각도 좋고 반짝이는 수읽기. 하지만 늘 지적되는 부분이 있죠. 네, 경솔함인데요. 특히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세밀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현 5단은 한번 기세를 타면 네.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기사이지만 한번 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또 누구한테나 패하곤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포석은 어떤가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형태인가요? 많이 나오는 형태보다는 좀 더 급전이네요. 네. 처음 10수까지는 평범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바로 두 기사가 서둘러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역시 두 기사의 기풍에는 급전이 어울리죠. 지금 저렇게 흙이 바로 붙여왔을 때 백도 재미있는 수가 있거든요. 네. 끼우는 수인데 김지석 구단이 두네요. 껴붙인 모양이 다시 끼웠어요. 저 수가 예전에 한국 기사들 사이에서 연구가 됐던 수이고
굉장히 재밌는 모양인데요. 실제로 세계대회에서 네. 강동윤 구단이 일본의 다카오 신지 구단을 상대로 저 수법을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수는 한번 본 적이 있으면 따라서는 들 수 있는데 떠올리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네. 들 수가 있는 수법이죠. 좌변 형태 김지석 구단이 재밌는 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였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껴붙이면 뭐 있거나 빠지거나 이런 걸 먼저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이 껴붙이는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네. 보통은 흙이 이쪽을 받아서 백이 여기를 붙이는 것이 거의 정석화되어 있는 진행이었는데요. 네. 언제부턴가 이 껴붙이는 수를 통해서 네. 늘면 위로 올라서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돌파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 한 점이 이 좌측의 돌과 너무 떨어져서 거의 쓸모가 없어집니다. 네. 이거는 명백한 흙의 성공이죠. 그리고 위로 있는 것은 역시 넘어가서 백이 실속이 없고요. 네. 그래서 백이 차단을 하긴 하되 좀 떠올리기 쉬운 발상은 이 호구입니다. 네. 호구를 쳐서 이제 흙이 넘어갈 때 그때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자, 다시 뒤로 돌리는 모양이 되는 거군요. 네,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호구 치는 형태인데 네. 실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여기를 끼웠죠. 네. 끼우니까 위로 끊었어요. 지금도 이쪽을 돌릴 수는 있는데 네. 돌리질 않았습니다. 그건 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려서서 나중에 이쪽 느는 것을 엿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은 느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끼운수의 의도이고요. 결정을 지어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이 끼운수가 성립하기 네. 위해서는 흙이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를 파해법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때는 그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네. 백이 여기를 단수 치고 이을 때 그때 이렇게 호구 칩니다. 이건 중앙 쪽이 한 점이 끊어지더라도 네. 같이 맞끊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호구를 통해서 좌상기의 흙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건 역시 백이 좋죠. 정말 떠올리기 쉽지 않은 착점인데요. 네, 실전에서는 끼우니까 네. 여기를 끊었고요. 늘어놓고요. 늘고 이제 여기를 한 칸을 띄었습니다. 네. 그러자 호구 치고 한 점을 따냈는데요. 네. 이것도 또한 새로운 형태네요. 네, 이곳을 두고 또 여기도 한 점을 잡고 네. 한 칸을 띄어서 흙도 네. 나왔죠. 머리를 내밀었고요. 제 백이 이곳을 하나 교환을 해두고 네. 네, 이쪽을 틀어 막았나요? 네, 젖혔네요. 지금 여기까지의 진행은 처음에 서로 아주 재밌는 수가 나왔습니다. 이 끼우는 수와 흙도 그냥 한 칸 띄는 수, 두 번의 재밌는 수가 나왔는데 네. 이 재기발랄한 수를 처음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무난합니다. 네. 이건 장기전 양상이네요. 네. 자, 초반 바로 급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단 긴 승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사는 또 언제 어디서 맞부딪힐지 모르죠. 그리고 상대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에서 역습을 잘하는 두 선수입니다. 그만큼 의외의 곳에서 수를 내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기사들이죠. 자, 일단 소강 상태가 됐는데 상변이 또 심상치 않아요. 상변에서는 흙이 실리를 얻거나 네. 아니면 강하게 돌파하는 두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과연 돌파 쪽을 선택하네요. 지금 저수로 그냥 2선을 단수치고 넘어갔다면 실리적인 선택인데요. 지금은 실리보다는 역시 조금 더 전투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백은 양쪽을 연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백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네. 느는 것과 단수 치는 것. 네, 실전은 늘어서 선택을 했고요. 만약 단수를 쳤다면 2선 단수가 됩니다. 네. 그쪽을 단수 치면 반대쪽을 흙이 돌파하는 진행인데 지금의 이 진행, 김지석 구단 한번 둬본 적이 있는 진행이에요. 농심배에서 중국의 탄샤오 구단과 백으로 상변의 형태대로 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김지석 구단이 백이었나요? 네, 백이었습니다. 뭐 그렇다면 연구가 굉장히 잘 돼 있겠네요. 어쨌든 흙이 백을 양쪽으로 가르고 있긴 한데요. 가르긴 했지만 네. 지금 중앙 쪽으로 나오고 있는 흙의 자세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상변 쪽에 처리가 끝이 난 다음에 네. 백이 흙의 세점머리를 두들길 때 그때 흙이 빈 삼각으로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보이고 그 자세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이때죠. 석잔머리가 좀 아프죠? 여기서 흙이 젖혀서 응수를 한다면 네. 당장은 가능하지만 상변 쪽에 한번 미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흙 3점이 오히려 잡히고 맙니다. 먼저 찌르는 건 어떤 뜻이죠? 먼저 찌르는 수는 지금 백에게 미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형태인데요. 자, 김정현 5단이 수순을 조금 비틀었는데요. 어떤 뜻이었을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석잔머리가 아픈데요. 네, 흙은 지금, 네. 이렇게 나가긴 싫어요. 이거는 네, 너무 효율적이지 못한 행마이고 네. 계속 시달립니다. 기세로는 젖혀야 되는데요. 젖히는 것은 여기 미는 것이 하나가 선수입니다. 네. 그러고 끊는다면 3점이 잡혔고요. 아, 그렇군요. 그냥 쉽게 잡혔죠. 나가면 2번 늘어서 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백에게 미는 것을 빨리 하게끔 만들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의 백돌이 두터워지면 그때는 백이 미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침입이 통렬해요. 지금 김정현 5단이 그냥 나가면 전투를 벌이다가 백의 침입이 신경이 쓰이니까 네. 먼저 이쪽을 건드려서 백에게 최대한 빨리 이 교환을 하라는 겁니다. 해주면 그때는 이렇게 나가겠다는 뜻이군요. 네. 하지만 지금도 김지석 구단은 그냥 늘었어요. 네. 끝까지 안 하겠다는 신경전이었고요. 여기서 반대편으로 지금 손을 돌렸습니다. 네. 이 부친수도 재밌네요. 지금은 끼우면 빈삼각의 형태이지만 아슬아슬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네. 나가면 이건 오히려 103점이 갇혔죠. 이건 백이 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가 나오는데요. 백도 먼저 하나를 물어봤는데요. 네, 여기를 찝었어요. 네. 만약에 이 약점이 신경 쓰여서 받아야 한다면 그때는 끼워서 이제는 잡힙니다. 네. 반발을 하고 백도 끊는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러자 이쪽을 네. 돌파를 했고요. 아, 굉장히 복잡해졌네요.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할 때도 네. 미리 호구가 되어 있고 찌르면 백이 이제는 이 2점을 가볍게 보고 늘어주질 않습니다. 네. 한 칸을 띄겠죠. 그런데 미리 찔러 두었기 때문에 좀 더 백의 형태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로 자신의 길을 가는데요. 김지석 구단은 중앙 쪽을 전혀 신경 안 쓰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잡혀도 2, 4, 6, 8 집이죠. 그런데 여기서 백이 2번 연타한 것은 20집이 넘습니다. 물론 네. 두터운 면에서는 흙이 대단하지만 네. 김지석 구단은 집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선택을 했군요. 네, 흙도 이 자리는 참 좋네요. 여기는 백이 한 번 더 끼우면 집도 집이지만 중앙 쪽 두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먼저 이곳을 두어서 나중에 약간의 뒷맛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기세 바꿔치기가 되었는데 네. 이 흐름은 서로 호각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수순을 비틀면서 두터움과 실리를 나눠 가졌는데요. 앞으로의 진행 궁금하네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됐어요. 귀의 흙의 집은 주인이 바뀌었고요. 네. 백이 두터웠던 중앙은 흙의 두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흐름만 놓고 보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김정현 5단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대신에 실리로는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두터움을 이용한 추격이 있어야겠죠. 일단 우상의 백집은 확실해졌지만 흙의 두터움은 뭐 아직 집으로 붙은 건 아니니까요. 대략 집 모양만 계산을 해본다면 우상귀가 15집이 약하고요. 좌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백의 형태와 합쳐서 20집이 좀 약합니다. 네. 좌귀는 집만 보면 한 12집 정도 봐줄 수 있겠습니다. 32집. 32집의 우하귀의 형태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그래도 10집은 강합니다. 42집이 좀 강하네요. 그에 반해서 흙집은 현재 확정이 된 것만 세어보면 좌상기가 한 25집 정도 되고요. 좌변이 5집이 강합니다. 30집이 강하고 네. 하변까지 약 35집, 그 외에 우상 쪽, 그쪽에 한 5집, 40집. 지금 집만 보면 반면 승부죠. 물론 중앙 쪽이 흙이 다시 한번 끊어가서 100 몇 점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20초. 하나. 지금의 흐름은 둘, 그래도 흙이 셋, 두터움을 활용해서 뭔가 다섯, 백의 약한 쪽을 여섯, 몰아쳐야 하는 일곱. 흐름입니다. 집으로는 백이 확실히 챙겨뒀고요. 그리고 김지석 구단이 지금 상중앙 쪽에 접전해서 네. 호락호락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질 않고 있어요. 아, 거기 늘 수 있습니까? 상변 쪽 괜찮은 건가요? 상변 쪽에 젖히고 네. 2점 쪽을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단수 쳐서 돌파해가는 뒷맛이 있거든요. 그 수가 보이는데도 둘, 일단 김정현 5단은 중앙을 늘어뒀는데요. 네, 백이 바로 결행을 하죠. 그렇습니다. 뒷맛은 굉장히 나쁜 자리예요. 지금 당장 백이 둔다고 해도 흙이 만약 반발을 한다면 네. 패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돌파를 허용하기에는 워낙 손실이 크고요. 20초. 하나, 네, 김정현 둘, 5단 이 난국을 셋,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넷. 5, 6, 7, 8, 9. 아, 한 템포 쉬어갑니다. 백도 바로 가진 않네요. 당장은 잘 안 된다는 뜻인가요? 당장 수가 나긴 나는데요. 네. 김지석 구단도 일단 손을 돌렸는데요. 일단 상변 형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0초. 하나, 네.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손을 돌렸어요. 여기서 바로 끊고 네. 이을 때 단수를 친다면 흙의 반발이라면 이쪽으로 두는 거거든요. 네. 흙이 이쪽을 끊고 백이 따낼 때 대 끊어서 있는 것은 백이 안 됩니다. 있는 것은 여기를 끊으면 여기를 가면 백이 잡히니까 받아야 네. 되거든요. 받을 때 한 칸 뛰면 백이 수부적이죠. 이건 백이 잡혔지만 네. 이 상황에서 백이 버틴다면 결국은 패가 됩니다. 그냥 끊어가도 이제 패가 돼서 흙이 네. 지면 다 잡히고 백도 지면 전체가 위험한 패인데 네. 김지석 구단이 당장은 패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네, 지금 한 템포 늦췄습니다. 일단 중앙을 먼저 물어봤는데요. 네, 우선 여기를 붙였고요. 네.
당장은 참아두었네요. 물론 뒷맛이 나쁘긴 한데 네. 당장 가는 것은 백도 약간 위험하다고 보고 일단 자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흙이 지켰는데요. 네. 그럼 이 교환은 악수가 아닌 건가요? 그 교환도 약간은 아깝죠. 네. 차라리 이 교환 없이 똑같이 진행을 시켰다고 해도 흙은 여기를 두었을 텐데 네. 이때 이수와 이수는 악수입니다. 안 하는 것이 나았고요. 뭐 큰 악수는 아니지만 김지석 구단이 이 부분에서는 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졌을 때는 결행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뒤돌아갔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그래도 흙이 중앙에 세력을 얻은 만큼 김정현 5단의 흐름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김정현 5단이 중앙 좀 공격을 해볼 여지가 생긴 것 같은데요. 중앙 형태 보시죠. 김정현 5단의 기풍, 이렇게 중앙 쪽 뭔가 몰아치는 바둑 아주 잘 둘 것 같은데요. 네, 김정현 5단은 바둑이 실리적이면서도 이 선수는 두터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한번 상대를 몰아치기 시작하면 네. 인정사정 없이 완벽하게 몰아치는 기풍이죠. 20초. 하나, 둘. 네, 중앙만 활용해 두고 백도 어쩔 수 없이 좌측을 살려두었고요. 방금 전 백이 젖힌 자리를 두지 않는다면 지금 백이 있는 자리를 흙이 두어서 전체가 못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확정가로는 백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 쪽이에요. 뭐 아직까지는 큰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는 없는 장면이고요. 네, 여기서 20초. 어설프게 백을 둘. 공격하면 네. 일단 그 자리는 급소입니다. 어설프게 공격하면 백이 꼬랑지만 버리고 다시 다른 큰 곳으로 가서 전체적인 대세에서는 뒤처질 수 있고요. 또 너무 크게 공격을 가자니 네. 안에서 백이 살게 되면 그때는 실속이 없고 그 양쪽을 모두 흙은 생각하면서 공격을 해야죠. 20초. 그 선을 정하기가 참 쉽지 않을 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넷, 다섯. 지금 방금 전에 여섯, 흙이 둔 천원 일곱, 자리는 여덟. 항상 아홉. 형태의 급소입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한번 숙제를 던지네요. 좀 가볍게 행마를 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흙이 작게 잡으려고 한다면 네. 안쪽의 백돌은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은 하나, 주고 나오겠다는 뜻인데 셋, 넷. 그래도 그 정도 잡으면 여섯, 흙도 집의 균형이 일곱. 맞춰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잡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판단력의 싸움입니다. 김지석 구단은 과연 이 정도 잡아서 흙이 집으로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김정현 5단은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 방금 전에 두 수에서 드러납니다. 20초. 하나, 둘. 네, 역시 싹싹하게 버리죠. 확실히 지금은 버리는 선택이 좋습니다. 백이 전체를 살려 나온다고 해도 네. 부분 약점이 많은 형태라서 최소한 2점이나 4점은 떨어지는 형태였고 그렇다면 힘들게 살려 나오기보다는 차라리 버리고 20초. 다른 큰 곳을 향하는 네. 것이 더 현명하죠. 딱 지금 실전처럼이죠. 네, 지금이 네. 정확한 선택이고 위기 십결에도 봉이숙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위험에 만난 돌은 모름지기 버려라. 딱 지금의 형태를 말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20초. 흙도 하나, 얻을 만큼은 둘, 얻었고요. 셋. 네, 지금은 뭐 서로 불만 없는 진행입니다. 네. 여기서 드디어 김정현 5단 바둑의 특징이죠. 두텀을 이용한 노림수 들어갔습니다.
백이 중앙으로 한 칸 뛴 모양인데도 들어가는 수가 되는 건가요? 부분적으로 저곳을 침입하면 저 흑 한 점이 20초. 그냥 잡히진 않습니다. 둘, 네. 셋, 패 정도 나는 형태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김정현 오단이 믿는 부분은 패가 났을 때 우상귀 쪽에 패감이 많다는 거죠. (20초) 하나, 둘, 하지만 셋, 실패한다면 다 다섯, 손해 수순이죠? 여섯, 일곱. 네, 약간 손해이긴 한데 원래 그래도 백의 진영이었으니까 그렇게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은 아닙니다. 네. 우선 그냥 잡히진 않으니까요. 혹시 바깥쪽이 좀 두터워지면 이 두 칸 벌리고 있는 두 점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 약간 약해질 수는 쭉. 있지만 그래도 하나, 귀의 실리를 얻을 둘. 수 있다면 네. 하변의 흑 넷, 두 점은 잡히지만 다섯, 않으면 그걸로 흑의 여섯. 성공입니다. 일곱.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흑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었네요. 네, 지금 들어간 것은 누가 두더라도 네. 저곳은 두고 싶은 자리였어요. 여기서 이 선을 붙이는 수, 네, 그 수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수로 인해서 네. 백은 흑을 그냥 잡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 패인가요? 그렇죠. 방금 붙여간 자리 한 칸 우측을 찝어가도 호구 쳐서 패가 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국은 김지석 구단도 네. 나중에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좌하기를 건드리기 위해 먼저 하변 공격을 서두르는데요. 자, 전장은 다시 하변으로 옮겨졌는데요. 하변 형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좌하기의 사활을 보면요. 네. 백이 찝는 것은 쉽습니다. 찝으면 호구 쳐서 이건 뭐 기본 형태니까요. 네. 백이 흑을 잡으러 가기 위해선 치중이나 이곳을 젖혀야 합니다. 네. 우선 젖히는 변화를 보겠습니다. 젖히면 이곳을 두고 네. 네, 백이 이을 때 그때 흑이 일선을 내려서면 백은 잡으러 가려면 계속 치중을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바깥쪽의 형태가 지금은 찝어서 끊으면 선수로 돌리고 넘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뭐 백이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네. 집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치중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제 치중을 가면 네. 흑이 여기를 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네. 그 수는 안에서 사는 것과 이쪽을 찝고 끊어서 네. 다시 한번 돌리고 넘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백이 그걸 방지하려면 이쪽을 젖혀서 그냥 받는 것은 이제 사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네. 젖혀서 방비하는 수가 그래도 가장 어려운 버팀수인데요. 그때는 맞고 네. 이을 때 여기를 붙이고 네.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기를 젖히고 아. 일선을 내려서면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네.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애초에 백의 이 형태는 분명 탄탄합니다. 네. 탄탄하지만 주변에 흙이 강하면 3-3을 들어왔을 때 수가 납니다. 실전에서는 네. 패 이상은 당장 힘들다고 보고 김지석 구단도 하변 쪽으로 손을 돌렸죠. 흑도 바로 붙여서 안정을 취하자고 했고요. 네, 젖히고 네. 늘고 네, 여기서 한 칸 띄고 이제 붙인 데까지 흐름이 이어졌는데 네. 결국 이 바둑의 변수는 이 하변의 흑돌과 좌하기의 흑돌을 공격해서 백이 어느 정도 얻느냐, 그리고 반상 최대의 자리죠. 이 자리를 백이 가느냐 아니면 흑이 가느냐, 네. 그런 것이 중요한 바둑입니다. 네. 자, 승부는 이제부터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실전 보시죠. 지금은 뭐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는 없는 장면이죠. 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바둑이에요. 네. 백은 초반부터 실리를 챙겼고 흑은 두터움을 이용해서 집으로 따라 붙었고요. 좌하기의 형태도 결국은 패로 마무리가 되었죠. 20초. 하나, 둘, 셋,
네, 중앙은 최소한 흙이 5점은 잡을 수가 있지만 네. 그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고 김장현 5단도 반발을 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지석 9단도 하변이 약간 엷기는 한데 네. 좌악위에 패가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버티는 거죠. 반발의 연속인데요. 네, 지금 백이 둔 자리는 막히고 나서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네. 아래쪽에 뭔가 강력한 수단이 없다면 중앙은 어쨌든 백이 좋은 자리 갔어요. 네. 김정현 5단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느리지만 급소 자리를 찔러갔어요. 이때 백의 응수도 쉽진 않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김지석 9단 마지막 초읽기인데요. 지금의 행마 어렵습니다. 뭔가 연결을 해야 될까요? 중앙 쪽으로 호구를 치면 전체가 연결은 되는데 약간 당하는 형태죠. 그 수는 쉽게 떠올릴 수 마지막 있는데 다른 수를 하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둘, 셋, 넷, 지금 6선 쪽으로 다섯. 호구를 친다면 쉬운데요. 아, 패를 결행했어요. 이건 네. 서로 부담입니다. 연결 수단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패를 결행하는군요. 백이 저 네. 패를 이긴다면 연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귀의 흙을 잡으면서 살았으니까 백의 대만족이고요.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패를 진다면 흙이 한번 가일수를 마지막. 해서 살았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둘. 흙이 패를 해소하는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백이 패를 걸어간 것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패입니다. 그런데 김정현 5단은 우상을 믿고 있거든요. 네. 지금 손도 바로 그쪽으로 갔고요. 그쪽의 패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백이 우상 패감을 다 견뎌낼 수가 있나요? 글쎄요, 백의 패감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받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흙이 치받아서 네. 우상 쪽 백돌이 전부 잡히니까 가일수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수는 또 한 변의 변화인가요? 아주 과감한 선택인데요. 네, 김정현 5단도 조금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는 김정현 5단이 패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참았네요. 받았어요. 네, 해소했다면 네. 중앙은 백이 잡고 하변은 다시 흙이 잡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우측으로 이어진 그 긴 흙돌을 백이 다시 공격하는 이런 서로가 겁나는 진행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면이 완전히 뒤바뀌는 건데요. 네, 20초. 김지석 하나, 단이 일단은 둘, 승부수가 셋. 통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흑인 여전히 패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주변 배석상 네. 악수가 될 수 있어서 지금 패감으로는 손해가 되는 쪽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것은 흑의 입장에서도 약간은 아쉽죠.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나올 뻔했는데요. 중앙 쪽 그리고 패 공방 다시 보겠습니다. 네, 김지석 9단이 이쪽을 물어봤는데요. 네, 이곳을 썼을 때 만약에 네. 해소를 했으면
해소를 하고 네. 여기를 잇습니다. 뭐 하나 단수는 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어서 받아요. 그러면은 중앙 쪽은 전부 잡혔습니다. 거꾸로 흙이 잡힌 거죠. 대신에 흙이 여기를 두면 이번에는 네. 이쪽은 백이 다 잡혔어요. 그러면 흙이 훨씬 득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된 다음에도 조금 괴롭힘 당할 여지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초읽기 상황에서 약간 뒷맛이 나쁘다고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단수치고 안에서 어떤 맛이 있을지. 그래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소를 하지는 못했고요. 네, 실전에서는 이쪽을 받아두었고 네. 패를 따내니까 흙이 여길 썼는데 이수가 이제 팩감으로는 아깝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원래는 여기부터 써야죠. 여기부터 쓰고 나중에 이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환 자체가 단수치고 돌파되는 수가 생겨서 네. 이수가 없으면은 단수치고 끼워도 양단수죠. 네. 그래서 악수라서 쓰질 못한 겁니다. 팩감은 몇 개 손해를 봤어요. 네, 많이 손해봤죠. 네. 하지만 배석상 어쩔 수가 없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네, 패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 이쪽을 따냈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곳을 젖히고 그리고 네. 다시 네, 이곳은 돌이 없죠. 네. 자, 이제 배기 팩감을 쓸 차례인데요. 지금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패입니다. 중앙에서는 어쨌든 애초 형태보다 흙이 당했기 때문에 네. 흙이 귀에서 패마저 양보한다면 그때는 집으로 굉장히 불리할 것 같고요. 김지석 구단도 패를 걸어간 이상 흙이 그냥 이렇게 살 자리가, 예를 들어서 흙은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 자리에서 여기를 먹여쳐준 거예요.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네. 패를 치면 피해가 큽니다. 역시 중앙에 한 번 더 팩감을 썼는데요. 네, 이곳을 쓰고 네. 이제 패를 따낼 차례인데요. 아무튼 지금은 패 공방을 좀 더 지켜봐야지 정확한 형세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좌하기 패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은 중앙, 흑은 우상을 믿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팩감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슬슬 두 대국자 모두 네. 팩감이 다 떨어져 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은 그냥 연결을 하는 거죠? 네, 연결을 하겠다는 뜻인데 네. 김정현 5단도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한 번쯤은 더 빠져서 중앙 쪽을 빠져서 백을 더욱 괴롭히고 싶은 형태입니다. 바로 해소를 하지 않고요. 네, 바로 해소를 하면 하나, 백도 단수 치는 자세는 셋, 괜찮아요. 넷, 다섯, 과연 여섯, 거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일곱, 여덟. 버티지 못했네요. 그럼 백은 연결을 하고 흑은 패를 해소한 결과인데요. 흑의 만족 아닐까요? 네, 그래도 이 단수는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네. 원래는 거기를 흙이 늘면 백이 정말 어떻게 지켜야 할지 대책이 없는 형태였는데 그 부분에서는 백이 좀 만족을 했고요. 하중앙 쪽 방금 전 연타와 중앙 쪽에서 흙집을 많이 깎아간 것은 백이 만족이고 좌귀에서 패를 이긴 것은 흙이 만족입니다. 마지막 하나, 정신없이 또 한 번 네. 패 공방이 이어지네요. 좌하 패가 마무리되자마자 다시 또 중앙에 걸렸는데요.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요. 네. 20초. 하나, 우상기의 백집은 둘, 14집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덟, 아홉. 좌변은 6집 합쳐서 20집이고요. 네, 20집이고요. 지금 패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중앙은 네. 당장 백을 집으로 봐주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집의 우하기인데 우하기는
우아기도 마지막 한 20집 정도? 20집이 둘, 조금 강합니다. 셋, 그럼 40집의 두터움이 다섯, 있는 정도인데요. 일곱, 여덟, 아홉. 흙집은 일단 현재 사석이 흙이 하나를 더 따내고 있고요. 네. 사석과 합쳐서 좌하기까지 합치면 5집.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심상치 않아요. 일단 집만 지금 네.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5집에 하변이 6집, 11집이고 중앙 쪽이 확정 가는 5집, 16집, 우상기 5집, 21집. 마지막 하나, 둘, 좌상기가 22집입니다. 40석집인데요. 네. 그렇다면 40집이 강한 백과 40석집 정도의 흙. 거의 비슷하군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중앙 쪽은 아무래도 백이 엷은 형태이기 때문에 바둑은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 엄청난 바꿔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몇 수 전에 좌하를 흙에 해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패가 됐어요. 중앙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또 대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잠시 보시죠. 두 기사가 정말 바둑 재밌게 두네요. 네, 지금 개가를 하는 사이에 네. 다시 한번 엄청난 변화가 나왔습니다. 개가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패를 버티는데 흙이 나갔어요. 네. 나가니까 일단 단수를 쳤습니다. 네. 이 단수는 여차하면 확실한 패감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뭐 강하게 둘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또 받질 않았어요. 여기서 여기를 밀었습니다. 네. 지금 받아주자니 패를 걸어갈 때 따내는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백도 여기서 한번 따내고요. 또 손을 뺐으니까 흙은 끊고 끊었고요. 백은 따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어깨 짚으니까 네. 지금 김지석 구단이 이렇게 해소하기에는 이쪽을 흙이 막아서 막거나 아니면 지금 밀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다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귀에서 백이 얻은 이익을 네. 훨씬 상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을 받았어요. 네, 받긴 받았는데 네. 조금 어설프게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은 흐름은 흙이 좋아졌습니다. 여덟, 중앙을 끊고 나니까 이 전체가 엷어져서요. 네, 전체도 넓고 네. 그리고 이쪽도 일단 틀어막았고요. 게다가 이 좌하기는 네. 흙이 따내면 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에요. 네, 지금은 김정현 오단이 만만치 않은 바둑에서 네. 우세를 거머쥐었습니다. 네. 자, 대변화가 생기면서 흙의 바둑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좌하기 패는 둘, 여전히 남긴 셋, 채로 중앙 넷, 공격도 다섯, 남아 있고요. 여섯, 일곱, 여덟, 백보다는 흙의 즐거움이 많은 바둑이 됐는데요. 네, 문제는 그쪽 패예요. 그 패를 백이 진다면 전체 백돌도 위험해집니다. 이번에는 또 한 번 새로운 바꿔치기가 일어나나요? 게다가 지금은 두 대국자 모두 약간의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르게 착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건 하나, 둘, 이렇게 빠르게 셋, 바꿔치기를 계산할 수는 없는데요. 다섯, 여섯, 지금 한 10수, 15수 전과 비교해 보면요. 지도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순식간에 귀의 네. 흙은 다시 살아났고요. 도대체 귀의 주인이 몇 번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흙이 잡힐 뻔 했다가 살았다가 잡혔다가 마지막. 다시 살아났어요. 또 애초에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백의 진영이었고요. 원래 백의 집이었죠.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수가 좋은 수입니다. 저수로 인해서 네. 흙이 양쪽 나와 끊는 것을 모두 방비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20초. 그 전에 하나, 했던 괴가는 둘,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을 끊어갔다는 것은 패를 다시 한번 들어가겠다는 뜻이네요. 아직 좌하귀 쪽 네. 일선에 서로 단수가 되어 있는 그쪽 형태가 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패를 걸어가는데 나중에 해소하는 자세를 한 점을 따내면서 흙에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104점을 따내면서 해소하기 위해 미리 끊어두는 겁니다. 끊을 때 김지석 구단이 한 점을 잡았다면 그때 패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4점을 따내면서 해소가 되죠. 이 바둑은 정말 더 봐야겠네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20초. 아직도 하나, 변수들이 둘, 많이 남아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김정현 5단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네요. 네, 지금의 이 패는 네. 흙도 진다면 좌측부터 좌하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정말 마지막. 복잡한 국면인데 하나, 둘, 이제 다른 곳은 그래도 거의 넷. 정리가 되었고 좌하기 쪽의 패만 결정이 되면 이 바둑의 승패도 결정이 나겠습니다. 좌하 쪽과 또 다른 곳이 바꿔치기가 되면서 타협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지금 백이 두는 걸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패감인지 참 아리송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받아주었습니다. 김정현 5단이 좋았던 흐름에서 네. 다시 복잡해진 것 같아요. 흑의 패감은요? 글쎄요, 흙은 마지막. 계속해서 그 중앙에서 우하기에 연결되어 있는 셋, 네. 백돌 그쪽과 그리고 지금 둔 우상귀 그 양쪽이 몇 개의 패감은 있습니다. 좌하귀의 패도 자세히 보시면 백이 한 수로 완벽하게 모든 걸 제압할 수 있는 패는 아닙니다. 분명 처음 바꿔치기가 일어났을 때 네. 그래서 흙이 우변을 시원하게 어깨를 짚었을 때는 김정현 5단이 우세했는데 그 다음에 처리는 백이 좀 잘 됐네요. 우선 어깨를 짚은 다음에 백이 중앙으로 눈목자를 갔을 때 변 쪽으로 막은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완착인 것 같습니다. 네, 우상기는 도대체 처음 형태에서 택감이 몇 개가 나온 겁니까? 그것도 좀 줄여서 쓴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정말 대혈전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바둑계에서 네. 박정환 구단과 함께 투톱을 이룬다는 김지석 구단을 상대로 김정현 5단이 역시 속기에서는 마지막.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둘, 발휘하고 있습니다. 셋, 넷.
좌하의 결론은 언제쯤 날까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팩감이 생기고요. 마지막 지금 백이 쓴 팩감도 사실은 셋, 약간 애매하긴 넷. 해요. 네. 5, 6, 7, 8, 9. 아, 받아줍니까? 이제 우상귀 쪽은 흙이 한 팩감이 있는데 그 팩감이 악수 팩감이니까 네. 최후에 써야 할 팩감이고요. 지금은 마지막 우하귀 쪽 하나, 혹은 중앙 둘, 쪽에서 팩감을 셋, 써야 합니다. 4, 5, 6, 7, 8, 9. 네, 그 수는 팩감이 되죠. 정말 끊임없이 팩감이 나오네요. 이건 손해는 아닌가요? 계속 백이 처리를 한다면 손해는 아닙니다. 네. 지금 백이 넘어가는 수와 흙 한 점 잡는 수를 맛보기로 하고 있죠. 네. 흙도 쌍립을 서서 받아야 하는데 그때 마지막 중앙 쪽을 하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둘, 우변 쪽으로 셋, 넘어가면 집으로는 넷, 오히려 득을 다섯, 보면서 팩감을 쓸 수 여섯, 있습니다. 7, 8, 9. 아, 또 그 수가 좋은 수입니까? 그 수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수인데요. 받아주면 늘어서 방비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교환만 돼도 네. 우변 쪽으로 늘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여기서 젖힐 수 있다면 젖히는 것이 더 좋은데 젖히면 네. 안쪽에서 약간 맛이 나쁩니다. 백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흙 한 점을 단수 쳐서 안에서 수가 나겠네요. 네, 그나저나 좌하기의 패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네, 이제는 중앙 쪽에서 흙의 팩감이 많이 날지 아니면 우변 쪽에서 백의 팩감이 많이 나올지 팩감 승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좌하 폐 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는데요. 이제 거의 한 100수채 네. 패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질리도록 패 공방이 이어지는 바둑은 오랜만에 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아직도 우변 쪽은 팩감이 몇 개는 더 나옵니다. 네. 이제는 서로 팩감이 많아봐야 한 3개 정도, 3, 4개 정도인데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질지.
묘한 타협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든 타협을 이끌어는 내겠죠. 네. 마지막 하나, 지금 흐름이 계속 둘,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셋, 어느 한쪽으로 갑자기 기울진 않을 겁니다. 5, 6, 7, 8, 9. 팩감을 쓰는 데 있어서 김지석 구단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 상변 쪽에 2선에 끊는 것이 원래는 팩감인데 상변에 2점을 단수치면서 2선을 끊으면 흑은 한 점을 따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중앙에 106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악수 팩감이기 때문에 둘, 쓸 수가 없는 거죠. 중앙을 받지 않고 먼저 우변의 흑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지금 저도 네. 우변의 형태와 좌악의 패가 보면 볼수록 헷갈려서 네. 어떻게 처리가 될지 긴가민가한데 마지막 시청자분들도 하나, 둘, 정말 어지럽게 셋, 이 바둑을 넷, 감상하실 것 같아요. 5, 6, 7, 8, 9. 지금 우변에 두는 수들이 다 팩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팩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지금 네. 단수친 곳 한 칸 좌측으로 또는 호구로 그곳을 받았을 때 김정현 5단이 우변을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마지막 왜냐하면 그때는 흑이 받지 않아도 네. 백이 또 한 번 두더라도 결국 다시 다섯. 패거든요. 또 중앙패로 옮겨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예 받질 않았고 이게 팩감이 되나요? 이수 자체는 팩감은 아닙니다. 네. 팩감은 아닌데 좌악이도 지금 따냈다고 해서 한 수로 해소가 안 되니까요. 네, 이렇게 3점을 잡고 다시 패를 따내서 좌변은 포기하고 좌악이만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우변에서 흑이 집을 얻었으니까요. 네, 정말 엄청난 공방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패를 해소를 갑니까? 드디어 패를 해소했네요. 네. 이건 바꿔치기가 됐는데요. 이건 중앙 쪽이 아직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요. 중앙에 걸려 있죠? 중앙이 그냥 다 들어가면 그건 네. 흑이 이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역시 살려 나오고요. 이때 흑도 우측을 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흑이 나와서 끊는 것은 네. 오히려 백도 같이 끊어서 역습을 당해서 이제 그쪽에 약점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때입니다. 이때 백이 쌍립으로 전체를 연결하고도 무사할 수 있는가, 그걸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네, 뭐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되든 안 되든 네. 중앙이 잡히면 지니까 거긴 둬야죠. 여기서 흑이 차단할 네. 수 있나요?
한번 갖다 붙인다면 백이 부분적으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결 수단이 없을까요? 저수에 대해서 백이 한 칸 좌측으로 받으면 흑이 쌍립을 섭니다. 네. 그리고 백이 연결하면 이번에는 우아기 쪽을 돌파해서 중앙에 백은 살더라도 우아기 쪽에 백 2점이 들어가거든요. 마지막 그런 하나, 식의 바꿔치기가 둘, 됐을 때 걔가 어떻게 될지. 지금 마감한 타이밍은 좋네요. 그 수는 좋은 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좌하 둘, 패는 해소가 넷, 됐지만 넷, 또 한 다섯. 번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하 쪽이 또 달라졌습니다. 잠시 살펴보시죠. 네, 네, 도대체 몇 번째 바꿔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쪽이 다 걸린 거죠. 네, 지금 이 마감한 수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원래는 먼저 부분적으로 여기를 둬야 하는데 쌍립을 서면 이어도 네. 돌파를 해서 연결은 없네요.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두면 네, 이제는 이 수는 그냥 흑이 뭐 무시하고 여기를 늘어서 이쪽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백이 막으니까 지금 잡으러 가기에는 그때 돌파하면 하변이 위험하고요. 그래서 실전에도 이제 지금 장면에서 타협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길 두니까 실전은 여기를 두었고요. 네, 결국은 바꿔치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두고 네. 네, 그 전에 이게 되었고요. 지금 여기는 전부 백이 잡았고요. 여기는 전부 흑이 잡았습니다. 이거는 네. 글쎄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지. 좌변, 좌하, 중앙. 백진영이고요. 네, 흑은 이렇게 돌아가는 집이 됐는데요. 네. 정말 상상도 못했던 형태인데요. 일단 여기를 두었는데 네. 한번 빠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71집이고요. 네. 75. 흑은 한 100집 정도 나네요. 100은 이곳이 한 77 정도 나나요? 네. 100집이 한 90, 여기가 선수면 92 정도? 그럼 굉장히 미세한 건 네, 아닌가요? 일단 큰 차이는 아니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큰 바꿔치기가 됐는데도 네, 믿기진 않지만 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좀 더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보시죠. 정말 지금 이 몇 번의 바꿔치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형태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는데도 미세해요. 네. 미세하지만 흙이 약간 좋아 보였죠. 방금 전에 개가로는 8집에 네. 지금 저곳에 패가 남아있는 것도 제가 세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백선이긴 하지만 집만 보면 약간이나마 흙이 우세해 보이는데 문제는 저 패를 백이 끝까지 버틴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좀 미세해질 수 있어요. 그때는 반집 승부로 갈 확률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굴복을 시켰죠. 한번 백이 득을 봤습니다. 네, 계속 패 공방이 이어졌고 네. 바꿔치기가 끝이 나니까 바로 그냥 끝내기와 마무리 단계네요. 보통 한 판의 바꿔치기 한 번, 많이 나오면 2번 정도 나오나요? 오늘은 7, 8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집 모양이 정말 크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저 흙이 따낸 패를 네. 김지석 구단이 이겨 있다면 당연히 이었어야죠. 그런데 그냥 이어서는 약간이라도 불리하니까 저 패를 끝까지 버틸 각오를 하고 지금 받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백이 받지 않은 패이기 때문에 저 패를 흙이 이긴다면 확실한 흑승이고요. 백이 끝까지 버티면 미세합니다. 이런 혈전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네. 패도 정말 오랫동안 했고요. 두 기사의 사석이 오늘 바둑을 얘기해 주는데요. 마지막 하나, 이제 장 끝내기만 남았죠? 네, 저 패만 네. 끝이 나면 장 끝내기가 남았고 지금 저 패를 제외한 채 마지막 가장 큰 끝내기가 네. 둘, 셋, 우상 쪽에 넷, 네 집짜리 끝내기가 다섯, 하나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의 저 패는 김지석 구단은 물론이고 김정현 5단도 쉽게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패를 양보하면 미세해지니까 계속 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바꿔치기가 끝이 났을 때 더 이상의 패는 없겠거니 했는데 네. 오늘은 마지막까지 패가 말을 하네요. 그래도 우아기 쪽에 패감이 많이 나와서 저 패는 백이 이길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면 굉장히 미세해질 수 있겠네요. 네, 미세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패가 부분적으로는 6집짜리인데요. 마지막 네. 하나, 그냥 단순한 둘, 6집도 아닙니다. 셋,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저 패를 백이 이긴다면 나중에 흙이 우변에 한 번 더 가일 수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네, 애초에 바둑을 생각해 본다면 김지석 구단이 몇 번의 바꿔치기 끝에 약간 손해를 봤지만 네. 그래도 잡혀있는 백 모양에서 저렇게 패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패감을 통해서 네. 전체 패를 계속 버티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반대로 넷, 흙은 뭐 다섯. 이만한 패감은 없죠. 네, 지금 저 패는 거의 백이 이기겠습니다. 문제는 저 패를 백이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까지 저 패를 버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뭐 백이 패감이 많다면 마지막 한 집짜리까지도 계속 아. 끝내기를 하면서 버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끝내기를 하겠군요.
네, 접패를 양보한다면 흑은 4집짜리 끝내기를 가게 되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집도 강하네요. 여기서 상변 쪽에 네. 지금 흑이 두려는 그 자리가 거의 5집에 육박하네요. 찌르고 먹여치면 나중에 한 번 더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네. 자, 여기서 선택의 기로입니다. 여기서 김지석 구단이 그냥 패를 이을지 아니면 끝내기를 한 번 더 하면서 버틸지. 팩감이 있나요? 패감은 아직 우하기에 몇 마지막 개는 더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요. 네,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지금 서로 집이 커서 네. 정확한 개가를 하고 그 개가에 의한 버티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도 워낙 하나, 많이 했고요. 둘, 셋, 넷, 다섯, 일단 여섯, 버티는 쪽으로 일곱, 손이 가는데요. 여덟. 버텼어요. 그곳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흙이 한번 찌르고 먹여치면 나중에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백이 버틴 것만 보더라도 그냥 쉽게 가서는 약간이나마 흙이 이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끝까지 버티는군요. 아직 우하기에 패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아직도 우하기는 백이 3패감이 더 나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은 하중앙에 하나, 상변에 하나, 네. 2개가 있고요. 우하기는 아직 백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하기에 백의 3패감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백이 패감이 한두 개는 마지막 많습니다. 하나, 결국 셋, 패는 백이 이기겠군요. 다섯, 결국 여섯. 패는 백이 이기더라도 그래도 백이 끝까지 저 패를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단수 치고 패를 잇는다면 네. 2집짜리 맛보기. 결국 김지석 구단이 원하는 대로 끝내기는 다 됐습니다. 모든 것이 백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면 네. 미세한 승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서야 패를 잇네요. 네, 지금은 네. 그곳에 2집짜리 그리고 아래쪽에 2집짜리 이로써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패를 버텨서 끝까지 모든 것을 해내긴 했는데 마지막 공배가 백에게 돌아갔어요. 백이네요. 그렇다면 반집이라면 반집이라면 네. 백이 졌습니다. 반집이라면 흑 반집승입니다. 그리고 아까 개가를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이 이기든 한 집반 같진 않았는데요. 네. 자, 서로의 형태가 크지만 사석을 다 메우고 나면 정말 몇 집 안 남을 것 같은데요. 대혈전이었습니다. 이 바둑은 300수 좋게 넘겼을 것 같은데요. 네, 300수는 네.
간단히 넘긴 것 같아요. 네, 백집이 11집이고요. 흑집은 18집, 반면 7집이군요. 아, 반집이네요. 네. 네. 끝내기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눈부신 추격을 했지만 네. 마지막 반집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김정현 5단, 김지석 구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승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혈전이었는데요. 김지석 구단 안타깝게 반집 이겨내질 못했네요. 네, 최근에 본 바둑 중에 가장 치열한 한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치열한 바둑을 볼 때 네. 바둑을 한 2~3판은 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은 한 5판 이상 바둑을 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땠을까요? 오늘은 패 공방이 아주 볼만했고요. 네. 역시 두 대국자 수읽기가 빠르고 감각이 좋은 기사들답게 치열한 내용의 승부가 펼쳐졌는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김정현 5단이 결국은 김지석 9단을 넘어섰습니다. 네, 김정현 5단이 강자를 누르고 오른 만큼 이번 KBS 바둑왕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